한국은행 대출이 70조 원이라 내 돈은 휴지 조각이라.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 그 금액이 70조가 넘어섰다는 뜻이고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70조를 차입을 했다는 것은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국가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통화량보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만큼 통화량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어떻게 떨어질까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0조 원이면 예산의 10% 수준이거든요. 10%가 보다 좀 많기는 하지만 70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게 돈을 뿌리면 내 돈은 그만큼 예산의 10%만큼 10%만큼 돈을 많이 뿌렸다는 거니까 그만큼 돈이 휴지 조각이 돼 간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각한 거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야, 저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예요. 한국은행이 정부에게 일시적으로 차입해 주는 돈입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8조였죠. 2018년에 9조 7천억 원, 2019년에 36조 5천억 원. 이제부터 늘어납니다. 이게 경제를 2023년 117조 6천억 원, 2024년 173조 이렇게 늘어났다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개판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결국은 말입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 일시적 차입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랐죠. 주 52시간제는 주 52시간제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 기업은 계속 무너지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무더기로 폐업하고 있죠. 중소기업은 집단 폐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경제는요. 못된 제도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신음하고 있으니까 세금 낼 사람이 굉장히 줄어버려요. 세금 낼 사람이 줄으니까 여러분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게 돈 뿌리려고 2020년 102조 9천원 돈 뿌리려고 은행에서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173조까지 올라간 것은요. 돈 갚느라고 일시적인 차입이 많아요. 일시적인 차입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5년 1월에서 4월까지거든요. 70조 7천억 원. 이거 말입니다. 2011년부터 이 통계를 냈는데 통계 낸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난 9년간 연평균 차입액이 34조 원인데 비하면 2025년 1월에서 4월까지는 70조 7천억 원이니까 심각하죠.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도 말입니다. 2024년에는 2092억 원이나 냈습니다. 2092억 원. 2023년에도 말입니다. 1056억 원을 냈고요. 올해는 벌써 1분기에만 445조 3천억 원, 3천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 9년간 연평균 이자 비용이 164억 7천만 원에 비하면 지금 돈이 굉장히 많죠.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문제는요. 돈을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쓰잖아요. 빌려서 쓰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이게 돈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세금 받아서 그죠? 그 돈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립니다. 그럼 세금 안 들어오는 만큼 시중에는 돈이 깔려 있다는 뜻이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만큼 또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안 들어온 것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고 새로 빌린 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봐서는 굉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가 예산이 2024년에 656조 6천억 원 2025년엔 벌써 추경까지 13조 8천억까지 계산하니까 687조 1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말입니다.
덜 걷어서 그죠? 덜 걷어서 통화량이 현장에서 많이 늘려놨는데 한국은행까지 돈을 빌렸어요. 여기다 예산까지 늘어났어요. 통화량은요. 제가 봐서 통화량 감당 안 됩니다. 통화량은 계속 늘 겁니다. 지금 2025년 2월을 보십시오. 2023년 6월 이후 21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4,229조 5천억 원이에요. 통화량이 이렇게까지 계속 늘어나잖아요. 통화량이 말입니다. 지금 2018년을 보면 2,626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6년 사이에 54%가 늘었습니다. 1,418조 7천억 원. 그만큼 여러분들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54%만큼 말입니다. 아니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거든요. 물가 계속 올라가잖아 우리나라 물가.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2023년 1월에 4.8%였는데 2025년 4월에도 2.4%죠. 물가 계속 올라갑니다.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가공식품 물가도 지금 2025년 4월에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풍년이죠. 장난 아니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푸니 물가는 계속 올라가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러니 내 돈은 계속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게다가 더 심한 거 이게 환율을 보면 우리 돈이 얼마나 휴지 조각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3일에 원달러 환율은요 달러당 1,416원입니다. 과거 말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2014년 9월 5일에는 1,001원 80전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에는 1,084.7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1,416.0원이니까 지금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경제도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돈 뿌려서 경제 살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여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결국 돈 뿌리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를 못하게 되고 소비를 못하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돈 뿌리는 정책 저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돈 뿌리는 것을 좋아하면 그만큼 우리 경제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크게 강조하겠습니다. 제발 돈 뿌리는데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일본 국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위스 국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일본 국민은 재난지원금 단호히 거부했고요.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정부가 돈 뿌리는 것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현재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요 빚더미 나라로 전락해서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최악의 국가가 될까 저는 두렵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